네,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지금까지 뭐 1월부터 2월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탁월한 성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증시 금요일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조정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렇게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하죠. 추세선은 이미 지난주에 상방 전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다만 지금 일봉의 조정이 또 예정돼 있죠. 왜냐면 우리가 차트 모양 자체도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데 미증시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2025년 글로벌 증시 등락률을 보시면은 미국은 올해 들어 쉬어간다는 느낌이 강하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은 사실 미증시 올 한 해 동안 약한 걸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2%, 2.2 빠졌고 S&P 500이 1.7, 소형주 러셀 2000도 2.8%, 다우도 1.6% 빠졌거든요. 공통된 악재 때문에. 자, 어쨌든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성적 금요일 때문에 그래요. 많이 빠졌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반영이 일부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높습니다.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위기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증시가 안 좋았고 우리는 괜찮았고 중국 대만 괜찮았고 나머지는 쉬어갔다. 자, 지난주 시장 등락 이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이 그나마 괜찮았던 이유는 트럼프에 적응을 해요.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은 왜 지난주에 헤맸느냐? 경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짜 이유. 미국 시험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여러 가지 루머들 뭐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관련, 뭐 AI 관련 이런 루머들이 늘 돌지만은 약간은 그런 것도 있다. 루머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요거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다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지표가 좀 다시 올라오고 경기도 괜찮고 관세 때문에 또 인플레 우려가 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미국 2월 S&P 서비스 PMI 예비치가 49.7로 나왔는데 49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기준치가 50인데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 50을 하회하면 우리가 위축 국면, 수축 국면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전망치가 52.8이고 전월이 한 52.9인데 이걸 모두 하회했다. 그것도 2024년 1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50을 처음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야, 인플레 때문에 어차피 금리나 못 할 걸로 생각하는데 경기가 불안하다. 안 되잖아요. 그동안 좋았던 이유, 경기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왔으니까. 지금 반대로 금리 인하를 못 하는데 경기가 불안하니까 그 쇼크가 온 겁니다. 자, 이게 미국 금요일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S&P 500 보시면은 경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안 좋았는데 사실 많이 빠진 게 뭔가를 보니까 급등주였거든요. 급등주 차익 매물. 많이 오른 게 죄다라는 겁니다. 월마트, 메타, 브로드컴, 팔란티어, 뭐 금융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요런 흐름들이 강했다. 금요일 시장만 놓고 보면 정확해요, 그냥. 왜냐하면 대충 다 빠졌는데 어디가 올랐냐를 보니까 개별주에 속하는 일부 헬스케어 경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월마트는 특수성이 있지만은 나머지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방어주, 그리고 유틸리티, 방어주. 요쪽만 안 빠지거나 살짝 올랐다.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특히 뭐 빅테크주도 다 빠졌지만은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도 다 안 좋았다. 네. 다만 그 안에서 방산주는 또 올랐어요. 통신주 오르고 방산통신 올랐다. 얘들 개별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이런 방어주는 올랐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개별주인 통신도 방어주지 않습니까? 방어주고 개별주인 방산과 헬스케어 일부는 오히려 또 올랐다. 요 느낌이 강하죠. 경기 불안이 직격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증시가 지금 빠진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 불안이 차익 매물을 촉발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많이 올랐으면은 빠지면 되죠. 많이 올라 불안하면 빠지면 밸류가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경기 불안이 없어지거나, 지금 경기 불안하다 그러니까 경기 불안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이거 두 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거나 실적이 잘 나오면 경기 불안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주가가 빠지는 걸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이번 주에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개별주 몇 개 빼고는 다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조금 불안하겠구나. 자, 말씀드린 이번 주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번 주 일정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자잘한 거 다 제외하고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1월 PC 물가지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원래 컸는데 이번엔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세게 나오면 야,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인하 못하겠네.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세일즈포스라든지 브로드컴도 중요하지만은 역시나 수요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아니고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고요.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금 보니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으면 어떤 얘기? 관세, 전쟁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올 거니까. 네.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 우리나라 검토회의가 있다. 플러스 항상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돌발 액션이나 코멘트가 또 중요하다. 나머지 일정들 중요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다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의 위치 이렇습니다. 물줄기가 추세선이 올라가다가 작년 여름부터 꺾였고 그게 2월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추세가 올라오는 와중에 일봉의 조정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죠. 추세선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일봉의 상승은 무조건 매도. 반대로 추세선이 올라가게 되면 일봉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세선은 돌아 나왔지만은 우리 수급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죠. 많이 좋아졌지만 연기금이 돌아섰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금이 들어올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약한 수급 때문에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관련해서 우리 트럼프의 입에 휘둘리면 수익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집중할지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트럼프의 입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 트럼프 싸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관세. 피곤하죠? 자, 등등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쪽으로 방미할지도 모른다. 미국을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적응도 하고 있지만, 자, 관련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관세로부터 중립이죠. 근데 사실 관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도 있고 중립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지만은 수혜주와 피해주 같은 경우도 너무 입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중립주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한령 얘기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도 드렸지만은 이제 한한령은 해제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미 서서히 해제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지금도 극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서서히 해제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을 놓고 봤을 때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방산과 재건이, 방산은 펀더멘탈이고 재건주는 테마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주와 중국 우리 수혜주 중에서 나머지는 별로잖아요.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게임, 그 다음에 또 우리 여행, 화장품 등등 있는데 역시 두 개가 최고죠.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엔터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역시 엔터는 펀더멘탈, 콘텐츠는 테마.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고 대응한다 그러면은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터와 방산주는 펀더멘탈 관련주고 콘텐츠와 재건주는 테마 관련주다. 다만 그 연관성이 여기는 굉장히 짙고 이렇게 여긴 얇습니다만 콘텐츠는 펀더멘탈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연결은. 그래도 엔터와 비교하면 약간 테마주다. 심하게 얘기해서 엔터주는 중국이 없어도 먹고 삽니다만은 콘텐츠주는 중국이 없으면 힘들어요.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응하기 무리는 없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 관련 이슈, 한한령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정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월이면은 뭔가 결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뭔가 기미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역시 이거죠. 전쟁이죠.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젤렌스키는 우리 협상에 필요 없어. 심하게 얘기해서 푸틴이 원하면 우크라이나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말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휴전 협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굉장히 좁습니다. 둘이 다 하려고 그래. 다만 그 견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럽에서 견제가 나오고 있을 뿐이죠. 자,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 초기 단계로서 2주 내 특사회동이 또 가능하다. 자, 그렇게 러시아와 미국만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해요. 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니들 뭐 했냐 그동안. 우크라이나 종전 위해서 뭐 했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영국과 프랑스와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뭔가 회담 전에 선제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조짐이 계속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하다.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럽 스스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군비 지출을 GDP의 5%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잠깐 볼까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미국과 EU, 유럽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작년 말까지 약속한 금액은 미국이 약 1,190억 달러 정도, 유럽이 약 2,58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자, 약속된 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쯤 됐는가? 추정하기는 미국은 약 1,750억 달러 정도,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약 1,900달러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더라도 미국보다도 EU 쪽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뻥을 때리면서 부풀리고 있죠. 부풀리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우위에 서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뚜렷한 뭔가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 자체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줄이는 쪽과 안 줄이는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은 태평양,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유지입니다. 주한미군 중국과 관련된 쪽. 그리고 북부사령부는 유지입니다. 본토입니다. 본토. 미국 본토예요. 북부사령부. 그리고 우주사령부도 유지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어디가 삭감이냐면 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그 지역 말입니다. 중동, 예, 가자 지구, 여긴 다 줄이는 거예요. 또 관심 없는 아프리카 사령부도 삭감입니다. 다 삭감. 그리고 공군 전력 삭감. 근데 삭감하더라도 예외가 있는데 미국 남부 국경 지역, 그 다음에 핵무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현대화, 탄약 예산 이런 쪽은 예외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미국은 줄여가고 유럽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 방산주 쪽이냐 재건주 쪽이냐, 답은 전 나왔다고 봅니다. 답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입에 휘둘리거나 중심을 못 잡으면 수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중립주, 피해주로 나뉘고 있지만은 뭐 대부분 다 당연히 수혜주가 좋겠죠. 하지만은 제가 요건 보너스일 뿐이다. 중요한 건 기업 본연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털이 중요하잖아요. 성장성, 밸류에이션, 어그로 끌 수 있는 수급이 있는가, 수급을 이끌어낼 어그로 끌만한 소재가 있는가, 자극적인 이슈가 있는가,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춘다면 피해주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추세선 상방 전환과 예정된 일봉의 조정을 동시다발로 이번 주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주가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3월 말이면 공매도가 더 제기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감안하면 테마주보다는 우리가 좀 더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약간 변동성을 예고 드리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